암. 이름만으로 공포스러운 질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을 스스로 키우는 음식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몸이 멀쩡한데 뭐가 문제겠어?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암은 조용히 자라고 암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28년 넘게 종양내과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본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암 자체가 아니라 매일 먹던 식습관이 만든 암의 연료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이 음식들이 어떻게 암세포의 이 성장 속도를 2배, 3배로 빠르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은 실제로 수많은 환자에게서 암을 악화시킨 핵심 원인입니다. 이 5가지를 끊고 암이 멈춘 실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을 억제하는 식사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을 태워 암을 키우는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빵, 케이크, 흰쌀밥, 면,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흡수 속도까지 빨라 암세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2대 연구팀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룹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혈당, 인슐린, 성장인자가 급격하게 상승해 암세포의 성장률이 평소보다 2.2배 빨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인자는 말 그대로 암세포에게 자라라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높아져 있어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성장인자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2세 김순자 환자분은 유방암 초기 진단 후 큰 치료 없이 생활 관리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밥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심으로 살아요. 흰쌀밥 없이는 죽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밥 2공기, 간식으로 떡 밥마다 빵 한 조각을 드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정기검진에서 암세포 수치가 갑자기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잘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이 너무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흰쌀을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밀가루는 통밀과 메밀로,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시면 되고, 단맛을 느끼고 싶을 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마지막으로 식사 10분 전에 물 200ml를 먼저 마셔서 식사량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가속 페달이에요. 김순자 환자분이 감사 인사를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4위, 가공육. 햄, 베이컨, 순대 등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단순히 질산염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온조리와 지방산화, 인공 첨가물이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장수연구팀 자료를 보면 가공육을 주 5회 이상 먹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률이 42%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더 큰 문제는 장내 환경 파괴입니다. 가공육은 장내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대량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즉, 먹을 때도 위험이고 먹고 나서도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57세 남성 김경식 환자분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대장암이기 수술 후 생활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시지 2개, 점심에 햄버거, 간식으로 편의점 햄 샌드위치를 즐겨 먹었습니다.
6개월 후 혈액 종양 마커 수치가 3배로 증가해 식단을 점검해 보니 가공육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공육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는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아침 단백질로는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를 드시고 햄 샌드위치는 닭가슴살 또는 삶은 계란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햄버거는 패티를 직접 만든 것만 드시고 외식 시 훈제향이 나는 음식들은 피해주세요. 김경식 환자분도 식단을 바꾼 뒤 수치가 4개월 만에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3위,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 크림빵, 튀김류를 반복 사용한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트랜스지방은 암세포의 막을 더 단단하고 더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암치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즉, 몸 안에 자연살의 세포가 암세포를 잘 못 죽이는 겁니다. 70세 폐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자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6주 DCT를 찍자 암세포가 하나도 줄지 않고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 몰래 가져다 드린 크림빵, 과자, 스낵류가 문제였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무지방 저지방 제품을 피하게 하고 패스트푸드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식용유 재사용은 절대 금지시키고 빵은 버터, 올리브유 사용한 빵으로 대체하며 과자는 아몬드나 호두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끊은 뒤 3개월 후 다시 찍었을 때 암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식단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이 치료 방향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위, 탄산음료, 단음료.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료는 술보다 탄산음료입니다.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암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단음료를 하루 150ml만 마셔도 암 발생률이 18% 증가합니다. 특히 췌장암, 유방암과 가장 밀접합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체내 염증 마커를 급격히 올려 암세포의 환경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암세포가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65세 윤현정 할머님은 항암 치료 중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염증 지표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환자분께 요즘 뭘 먹는지 여쭤봤습니다. 윤현정 할머님께서는 요즘 단 게 너무 당겨 하루에 콜라 한 캔씩 마셨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단음료는 물이나 보리차, 허브티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고, 단맛이 먹고 싶을 땐 얼린 포도를 7알 정도 드시고, 배고플 땐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드시고, 외식하실 땐 무조건 물로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료를 끊고 수치가 정상화되기까지 다행히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탄산 음료는 젊을 때만 괜찮은 기호식품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암 환자에게는 독약입니다. 대망의 1위는 숯불, 튀김, 판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불판에 구운 고기, 굴맛 나는 음식들. 이 음식들은 이종환 방향조 아민이라는 극강의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건 가공육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는 탄 음식이 암세포 DNA 변이를 최대 15배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DNA 변이는 암세포를 더 공격적이고 치료에 저항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70세 남성 박형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박형수 환자분은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주말마다 가족들과 불판 고기를 드셨습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죠. 하지만 2달 후 검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빠른 재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음식 기록을 보니 탄 고기, 불맛 음식, 직화조리 음식이 주 3회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형수 환자분도 식단 교정 후 다행히 상태가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탄 음식은 암 환자에게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을 억제하는 식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채소 5가지 생먹기입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는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을 포함해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막는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은 양보다 출처를 보기입니다. 붉은육과 가공육은 발암물질 노출이 높지만 생선, 콩류, 계란은 염증 지표를 낮추고 면역세포 활동을 돕는다는 임상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총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당은 인슐린 성장 인자를 상승시켜 암세포 성장 신호를 촉진하므로 총당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직접적인 위험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하나라도 평소에 자주 드시고 계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을 바꾸고 있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암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활 식습관에 훨씬 예민합니다. 먹는 것 하나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암과 싸우는 건 의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이미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으로 힘든 분들은 댓글에 힘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 위한 메시지 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